자, 이제 10번 문제 또 이어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거죠. 자, 보시면 주책이라고 돼 있는데 주책이 아니라 주택이죠, 택. 오타입니다, 오타. 예. 자, 1번입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지위,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자, 두 가지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임차인으로서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또 역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을 했더라도 임차권으로서의 대항력은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 바로 정답으로 처리됩니다. 자,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가 않죠. 근데 이런 식의 이런 중소기업이요. 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직원이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을 하는 거죠. 자, 가령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소유자인데, 자,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법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임차인이 이렇게 법인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원칙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될 수가 없는데, 이 법인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아니면은 지금 선다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을 임대차를 해가지고 소속 직원에게 이제 주거 용도로 제공하는 형태를 띠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요때 이제 법인 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차인이고요. 여기는 임차인. 자, 그리고 요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직원은 지금 전차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 소속 직원 전차인이 목적물 인도받고,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 전차인의 명의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였을 때 대항력 가지는 건 전차인이 아니었죠. 요 경우는 요 임차인 쪽에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죠, 그죠?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요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 대인으로서 지금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도 대항력 취득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2번 선다. 자, 이런 형태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선다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일시 사용이다라는 말만 딱 나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 4번 선다는 임대차 그 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은 그 다음 날서부터 제3자에 대해서 그쵸 효력이 생긴다. 주민등록을 통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정체성이죠. 자, 5번 선답니다. 자, 점유매개 관계를 통해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직접 점유자.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점유매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사례 속에서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 계약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직접 점유하는 사람이 바로 요 전차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전차인은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 점유를 하게 되고, 직접 점유자가 인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적법하게 대항력 취득을 한다라는 거죠.
간접 점유로 대항력 취득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2번 문제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간 정함이 없다면은 최단기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임대차 최단기 2년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만약에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 경우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임대인 같은 경우는 최단기를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야 1년만 살고 나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거는 임차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니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고 그 등기가 됐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 취득하고 대항력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대항력이 원래부터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고, 이미 대항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종전의 대항력과 종전의 우선 변제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 성립 시 주택 그리고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자, 이때 확정일자 그리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요 대지만 경매가 됐죠. 자, 주택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되든 아니면 대지만 경매가 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의 효력은요 주택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대지에도 다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지의 매각 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선다도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가 이렇게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됐다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해서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해지 통지를 하는 거는요 3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맞냐면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은 3개월 후에 임대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어서 1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소액 임차인이네요. 자, 소액 임차인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거는 최우선 변제권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신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죠. 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틀렸습니다. 자, 그것이 우선 변제권이든 최우선 변제권이든 임차인은요 본질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것 자체는 등기부에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 법원에다가 별도로 배당 요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 해당해? 그건 아니죠. 2번이 틀렸고요.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소액 보증금 임차인.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확정 일자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까지만 갖추어도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주택 신축됐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소액 임차인이다라고 나오니까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황 따라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자, 토지가 있고요.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토지에는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요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은 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주택 자체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주택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요 대지까지 다 미친다 그랬죠. 따라서 대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요게 일단 원칙입니다. 자, 근데 현재 요 4번 지문에서 말을 하는 거는요. 나대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택이 없었던 그냥 대지만 있었던 상태에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집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집이 지어지고 그 집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임차인이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해버린다면은 저당권자보다도 더 먼저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요 상황에서까지 임차인이 여기 대지에 대해서 주택 말고 대지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도록 인정을 해줘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설정된 저당권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대지에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에서처럼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었고 그리고 나서 집이 지어졌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저당권자를 좀 우선해서 보호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임차인은 대지 매각 대금의 최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4번 선다 같은 경우 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택이 신축됐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해서 그냥 채권 회수하려는 것이었다. 원래 이제 임대차라는 것은 주거 목적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임대차가 채권 회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임대차가 아니라 이거는 가짜 임대차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임대차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대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음 이제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입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 들어간 비용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를 왜 해야 했느냐? 그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자,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배당 요구 채권인데 지금 요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되죠. 배당 요구하여야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당사자가 행하는 장래에 대한 차임이나 보증금과 관련된 증액 청구입니다.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100분의 9라고 돼 있는데 증액할 때 제한 같은 경우는 100분의 9가 아니죠. 100분의 뭡니까? 5라고 해야 되죠. 5%입니다. 연 5%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9가 숫자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차임 등의 증감 청구와 관련된 임대차 규정입니다. 임대차 존속 중 당사자가 쌍방 합의로 차임 증액 청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 관련해 가지고 1년에 5%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된 대로 뭐 증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는 굳이 5%로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합의 우선이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합의로 증액 청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적용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4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주택임대차 묵시갱신, 법정갱신 됐다는 거죠. 그러면 최단기를 따르기 때문에 존속기간 2년으로 되죠. 근데 지금 양 당사자가 해지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니죠. 해지 통지는 양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은 못하고 차임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답 4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7번 문제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은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했고요.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이 임차를 했으니까 을이 임차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항요건 갖췄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자, 1번 선다부터 보겠습니다. 을이 갑의 주택을 양수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갑의 주택을 샀기 때문에 이제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그럼 당연히 임차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겠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갑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병에게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자, 만약에 갑이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넘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 대항력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갑이 갖고 있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 넘어가게 되겠죠. 임대인 지위 승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2번 선다 같은 경우는 갑이 주택 소유권 넘긴 게 아니죠. 지금 보시면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택이 양도가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요 병이 뭘로 들어온 거죠, 이거?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거, 이거 양도담보권자라는 겁니다. 지금 병이 그저 양도 담보권을 취득한 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고 있었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입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주택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아직 어쨌든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 승계될 테고, 그렇다면은 을과 양수인 병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관계는 계속해서 존속되는 걸로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을이 X주택에 대해서 대항력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에 저당권 설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전후에 각각 병 그리고 정에 대항력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은 전후 병하고 그 다음에 정에 저당권 설정됐다. 자, 이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갑소유의 주택이 있고 전후의 병과 정의 저당이니까 그 전에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있다는 거죠. 지금 2순위 임차인 그리고 그 후에는 3순위의 저당권자가 지금 들어와 있는 현재 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에 정이 그 저당권을 실행했고요.
결국 이제 무에게 매각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경매로 매각된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물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번 저당이 말소에 기준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한다면은 자, 이 경우는 임차권, 밑에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대항력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경매로 인해서 이 주택을 낙찰받는 경락인 상대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무가 낙찰받았을 때 임차인 대항력 없죠? 그러면 무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고,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물어본다면은 갑이 갖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 그 지위가 무에게 승계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결국 이제 무, 경락받은 무를 상대로 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입니다. 위사의 경우에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1번 저당이 지워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이 1번이었다는 거죠. 임차인이 1번이었던 상황에서 경매가 정의 경매를 신청했던 상태라고 한다면은 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1번이니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경락받은 무 상대로 해가지고 임차권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죠. 자, 다음 이제 18번 문제로 이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권의 자, 승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말이 아니죠, 그죠? 사망. 자, 사망을 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그쵸? 그러니까 함께 거주하고 있던, 그러니까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지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2번 선답니다.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그리고 삼촌인의 친족 나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이제 상속인들이죠. 상속인들. 자, 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임차권,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상속인이 등장했을 때는요, 임차권 승계 관련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 자, 임차인과의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임차권 승계는요, 상속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인들께서 상속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들이 존재하는데 이 상속인들이 가정 공동생활을 임차인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상속인들이 다 단독으로 받지 못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사실혼 배우자하고 그 다음에 요 상속인들하고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동승계라는 말이 나오려면 요 공동으로 임차권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말이 맞으려면은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요 표현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 없이 그냥 공동으로 임차인 권리 의무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요 2번이 틀린 선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임차인 사망 당시 동거하던 상속인이 있었다. 자, 동거하던 상속인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상속인들이 공동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동거 상속인들이 그 사실혼 배우자보다 우선해서 지위, 승계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승계받는 사람들은 이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 임차권 승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 사망하고 나서 1개월 내로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기에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면은 승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겠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자, 정답 2번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오늘 주택임대차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